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 스타트의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세부 내용 파악이 되겠는데요. 세부 내용 파악이 여러 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인 도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도표에 대한 유형 우리가 문제풀이도 해볼 건데요. 유형별 문제풀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각 문제별로 우리 독해력도 키우기 위해서 분석 해석도 진행해 볼 거니까요. 그 부분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총 4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확도도 높이고 시간도 절약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세부 내용 파악이죠. 그 중에서도 도표에 대한 이야기 같이 진행할 건데요. 자, 도표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요번에 잘 봐놓으셔서 도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표에 대한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중 하나인 도표 문제는요, 매 시험마다 한 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파악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입니다. 사실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전체적으로 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도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문과 도표를 함께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어떻게 되겠다? 조급함을 버리고 세밀하게 비교하면서 풀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도표이다 보니까 비교 표현과 수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도요, 마찬가지예요. 뭐랑? 유형 1의 세부 내용 파악의 대부분의 유형과 동일하게요. 문제와 그 다음에 선택지 뒤에서부터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단계별로 들어가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뒤에서부터 일치 여부 파악하는 겁니다. 뒤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선택지이자 지문이 되겠죠. 선택지이자 지문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5번부터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5번에 in 2021 하고 들어가고 있죠. 자, 요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즉 5번, 4번, 3번, 2번 순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올바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세부 내용 파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특히나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도표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쪽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문제의 특성이죠. 자, 두 번째. 지금까지 수능에서 나왔었던 유형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수능에서 나왔었던 것들이 정답이 대부분 3번, 4번, 5번에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뒤쪽에서부터 하나씩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간혹가다 2번이 나온 적은 있긴 해요. 2번이 정답으로 나온 경우가 많진 않지만 아주 일부 정도 있긴 한데요. 자, 그래도 2번이 실제 지문에서의 위치는 거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뒤쪽부터 풀이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뒤에서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자, 도표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습니다. 자, 우리 가장 아쉬운 실수 뭡니까?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경우죠. 자, 그런 부분 중요하니까 잘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보시면서 이걸 비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5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in 2021, 2021년에 되어 있죠. 자, 직접 표시하세요. 2021년이니까 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The number of deaths, 사망자의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사망자의 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진하게 표시된 게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317.8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이요. was larger than that of birth for the first time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at of first라 되어져 있죠. 출생자의 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자의 수보다 처음으로 더 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큰 거는 맞긴 맞아요. 큰 건 맞는데 처음으로 컸습니까? 아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부터가 처음부터 커진 거예요? 여기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보시니까 304.9, 272.3이죠. 여기서부터 사망자의 수가 더 컸어요. 2019년까지는 출생자 수가 더 컸지만요. 그러니까 2021년이 가장 처음은 아닌 거죠. 2020년부터 바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답 나왔네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였으니까 우리는 답이 5번이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왜? 굳이 앞에를 돌아가서 우리가 실수할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푸시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도리어 앞에를 가서 뭐 하는 게 나쁘다? 실수하는 게 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답이 명확하게 5번에서 나왔는데 굳이 앞에를 풀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답이 나왔으면 멈추는 게 중요하고 5번에서 답이 나왔다? 5번에서 멈추시고 4번, 3번, 2번, 1번은 가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공부하는 중이니까 앞에 부분도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지 어떻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The number of deaths increased steadily during the whole period except the period from 2018 to 2019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e number of deaths라 되어져 있죠. 사망자의 수가 되어져 있어요. increase steadily. 자,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를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19년을 제외하고요. 자, 보시면 2018년부터 2019년이 살짝 내려왔었죠. 그걸 제외하고는 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것, 즉 증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다? 일치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아닌 겁니다. 자, 3번도 봅시다. 3번 보시면 In 2019, the gap between the number of births and deaths가 되어져 있네요. 2019년 얘기하고 있어요. 저 2019년. 자, 그 다음에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 births and deaths니까 출생자 302.7, 사망자 295.1입니다. 요 차이가요. was the smallest, 가장 적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가장 적었냐라고 보신다고 하면요. 자, 지금 보셔도 여기와의 차이, 그쵸? 여기와의 차이, 여기와의 차이, 여기와의 차이, 또 여기 차이, 자, 여기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계산 정확하게 안 해도 가장 적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th the number of births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deaths. 그리고 또 어떻대요? 출생자의 숫자가 사망자의 숫자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 slightly, 아주 약간 높았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계속 가면 2번입니다. The gap between the number of births and deaths was the largest in 2016 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2016년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출생자의 숫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출생자의 수와 사망자의 수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도 봤던 요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차이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딱 봐도 그렇죠. 그림으로 보셔도 수치 계산 안 해도 여기의 차이가 그림상으로도 가장 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일치했다라는 것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1번이네요. The number of births continue to decrease throughout the whole period. 자, 출생자의 수를 얘기해 주고 있죠. 얘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decrease, 감소하고 있어요. 전체 기간 동안요. 406.2부터 시작해서 260.5까지 내려가는데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일치한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몇 번이다? 답이 5번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다. 사실 스텝을 두 개로 나눴지만 하나의 단계로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서부터 확인하셔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냥 찾아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도표편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다 정리하셨죠? 자, 이제는 이 도표 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을 분석하고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 해석 왜 하느냐? 앞에 아무리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잘 알고 있어도요,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면 그 문제풀이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겠다?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독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별로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해석을 위한 어법들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할게요. The above graph shows the number of births and deaths in Korea from 2016 to 2021. 자, the above grap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shows라 나와져 있는 게 동사입니다. 자, 우리 단수 나와서 단수 동사 쓰여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number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of births and deaths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고 계신 것처럼 a number of랑 the number of는 비교가 되셔야겠죠. 위에는 그냥 많은이에요.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가 되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number of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거니까 복수가 되는 거고요. the number of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다? 단수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in Korea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from A to B 구조죠. 전체 다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요, shows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뭘 보여주죠? births and deaths라 되어 있죠. 출생과 사망의 수, 즉 출생자의 수와 사망자의 수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어디에서요? 한국에서예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The number of births continue to decrease throughout the whole period.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the number,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of births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ontinued,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to decrease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hroughout부터 시작해서 period까지가 전체 다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이번에 보셔야 될 거 과거 시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출생자 수는요, 계속해서 to decrease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언제요? throughout the whole period. 전체 기간 내내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The gap between the number of births and deaths was the largest in 2016. 자, the gap, 이가 주어겠죠? between부터 시작해서 death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쓰여져 있는 경우인데 이럴 때 잘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이죠. 자, 형용사로 쓰일 때는 특징이 있었죠. 위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전치사 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between이 전치사였고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births and deaths가 명사죠. 그래서 전체 전치사구인데 앞에 더 갭이 있습니다. 명사죠.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졌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was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the larges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고요. in 2016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최상급 표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 자, 보시면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요. was the largest.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2016년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In 2019, the gap between the number of births and deaths was the smallest, with the number of births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death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n 2019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죠. 부사입니다. The gap, 똑같은 형태네요. 위에랑 between부터 시작해서 death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The smallest는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뒤에 부연 나와져 있어요. 자, wit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요 the number of births라 되어져 있는 얘를 조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deaths라 되어져 있는 얘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왜요? 요 larger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 뭔가 더 많이 붙어 있죠. 형용사의 위치 잘 알고 계시죠? 형용사가 한 단어로 쓰였을 때는 앞에서, 여러 개의 단어로 쓰여져 있을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부 사항 보면 than하고 비교되고 있어요. 누가? that of death죠. 얘 누구랑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얘랑 얘가 비교되고 있는 거죠.
요 the number라고 하는 친구가 대시입니다. 대수로 이렇게 갖고 온 거죠. 자, 그래서 뒤쪽은 뭐다? 사망자의 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요. 끊어갈게요. 자, 위에서 봤었던 거랑 동일하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출생자의 수와 사망자 수 사이의 차이가 가장 작았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이번에 최상급입니다. 자, 어떤 상태로요? 출생자 수가 약간 더 컸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사망자의 수와 비교했을 때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The number of deaths increased steadily during the whole period except the period from 2018 to 2019. 자, the number,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of deaths라 되어져 있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ncrea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 steadily 부사, during부터 시작해서 period까지 전체 부사입니다. 또 except부터 시작해서 period 부사, from A to B 구조 또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망자의 수가요, 어떻대요? 꾸준히 increased,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언제 동안요? 전체 기간 동안요. except the period, 기간을 제외하고인데 어떤 기간이요? 2018년부터 2019년의 기간을 제외하는 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In 2021, the number of deaths was larger than that of births for the first time. 자, in 2021 부사 처리해주시면 되겠고요. The number, 얘가 주어죠. of deaths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was가 동사가 되겠고요. larger, 여기가 보호입니다. 비교급이죠. then,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that of births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누구랑 비교되고 있어요? 앞에 주어랑 비교되고 있는 거죠. 요렇게가 얘랑 얘가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도 이 that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number를 가리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2021년에요. 사망자의 수가요, 더 컸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출생자의 수와 비교했을 때요. 어떻게 컸대요? 처음으로 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지문 분석 해석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해석해 보시면서 느꼈죠? 도표에는 뭐가 많이 나오는구나. 최상급 표현과 비교급 표현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표 문제를 잘 풀이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비교 표현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표 1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형별 문제풀이 진행해 봤었죠? 자, 그 부분에 맞춰서 동일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도표 2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형별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같이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유형별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항상 동일하죠? 다음 도표의 내용과 어떤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도표 나와져 있으니까 그 도표랑 글을 잘 비교하시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뒤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뒤에서부터 일치 여부 파악하는 거죠. 자, 이 도표를 보시면서 선택지 5번부터 뒤에서부터 하나씩 넘어오시면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잘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Oceania showed the smallest gap between 1990 and 2019 in terms of the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어디 보는 거예요? 오세니아 보는 겁니다. 오세니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1990랑 2090가 각각 22.6과 23.4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얘를 비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를 비교했을 때 어떻대요? 가장 작은 차이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나라 다 보세요. 자, 나머지 나라 딱 봐도 나머지는 다 크고 여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카만 보시면 42.6과 41.4가 나와져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1.2가 되겠고요. 자, 오세니아 보시면 22.6과 23.4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0.8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In 2019, the share of forest area in Europe was the largest among the 5 regions, more than 3 times that in Asia in the same year.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유럽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럽의 산림 면적 점유율이요. 5개 지역 중 가장 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1.4, 41.4, 20, 23.4보다 46이 큰 거는 일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라지스타다라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부분 봐야겠죠. 같은 해 아시아의 그것의 3배가 넘었다라 되어져 있죠. 자, 아시아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20이 되겠죠. 이거의 3배가 넘었다라고 하면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4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르지 않겠네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 사실은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왜요? 정답이 나왔는데 굳이 더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된다?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3번도 봐야겠죠. The share of forest area in Asia declined from 1990 to 2019 by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아시아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2.4에서 20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1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나타나는 게 12.4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일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다?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The share of forest area in America was 42.6% in 1990, which was larger than that in 2019.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미국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를 보시면은 42.6과 41.4가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요. 1990년에 아메리카의 산림 면적 점유율이 42.6%였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거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거 확인할 수 있겠고, which was larger than that in 2019. 2019년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죠. 41.4였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일치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Africa's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was over 20% in both 1990 and 2019. 자, 어디를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다 25.3과 21.4인데 20%를 초과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였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어떤 거예요? 정답 확인하기죠. 정답 어떤 거였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4번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번에서 정답이 나왔으면 3, 2, 1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계를 2개로 나눠 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단계예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서 확인해 주면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일치했던 것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정확한 독해 능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거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형별 문제풀이 잘 알고 있어도 독해 능력이 없으면 그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확한 독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터득하는 겁니다. 자, 의미 구역을 끊는 건데 전치사나 접속사, 뭐 절이나 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 가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 해석해 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진행하시고 제 강의 이어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bove graph shows the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by region in 1990 and 2019 이라 되어져 있죠. The above grap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단수니까 sho에 s 붙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수일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The shar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조가 되겠습니다. of부터 시작해서 area까지가 이 share를 꾸며주고 있고요. In total land area 부사
by부터 시작해서 자, regi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in부터 2019까지도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위의 도표는요,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뭘 보여주고 있죠? The share of forest area, 산림 면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디에서요? 전체 토지 면적에서요. 자, 그것이 어떤 거죠? 지역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도 알려주고 있네요. 1990년과 2019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Africa's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was over 20% in both 1990 and 2019 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Africa's shar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 of forest area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in total land area 부사 처리해주면 됩니다. was가 동사. over 20% 여기가 보호가 되면 되겠죠. in both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both A, N, B 구조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A와 B 모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전체 토지 면적에서 산림 면적의 점유율이 was over 20%, 20%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자, 언제요? 1990년과 2019년 모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share of forest area in America was 42.6% in 1990, which was larger than that in 2019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e shar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다 비슷합니다. of forest area, 얘를 꾸며주고요. in America, 부사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was 동사입니다. 42.6%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in 1990, 부사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쉼표 나와져 있는데 지금 계속종 용법입니다. 여기 관계 대명사가 쓰여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안에 보시면 which가 접속사의 주격인데 자, 계속종 용법이니까 뭘 사용할 수 없다? that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as가 동사가 되겠고요. larger 비교급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호가 되겠고요. 자, then 비교 대상 나오고 있는 거죠. that이라 되어져 있는 것은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the share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in 2019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자, 아메리카의 산림 면적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요 42.6%였다고 합니다. 언제요? 1990년대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요 더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than that in 2019, 2019년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건 뭔데요? 바로 아메리카의 산림 면적 점유율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e share of forest area in Asia declined from 1990 to 2019 by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e shar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of부터 forest area 똑같죠? 지금 다 in Asia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eclined 여기 동사입니다. from A to B 구조고요. b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 면적 점유율인데 어디에서? 아시아죠. 그래서 아시아의 산림 면적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요 declined, 감소했다고 합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요. 자, 얼마큼 감소했어요? by로 연결되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10%포인트 이상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섯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In 2019, the share of forest area in Europe was the largest among the 5 regions, more than 3 times that in Asia in the same yea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네요. In 2019,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share, 주어죠. 동일합니다. of forest area, 동일하게 앞에 나왔던 것처럼 비슷하죠. in Europe,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was 동사입니다. The largest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 보어예요. 자, 최상급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더 플러스 EST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범위를 알려주는 형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mong the 5 regions라 되어져 있는 게 어디 중에서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해주는 여기 동격의 심표, 부연의 심표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대요? more than 3 times라 되어져 있죠? 지금 more than 3 times that이라 되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that이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share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in Asia 부사 in부터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요. 끊어갈게요. 유럽의 산림 면적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요 was the largest,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누구랑 비교했을 때 5개 지역 중에서요. 자,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더 설명해주고 있죠. 그것은요 어떻게 했대요? 3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어디랑 비교했을 때? 아시아랑 비교했을 때요. 언제요? 같은 해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Oceania showed the smallest gap between 1990 and 2019 in terms of the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세아니아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showed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he smallest gap이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고요. 자, between A and B 구조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in terms of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다 걸립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은요. the share이라 되어져 있는 거를 of forest area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in total land area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갈게요. 자, 오세아니아는요. 어떻게 되는데요?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작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서? 1990년과 2019년 사이에서요. 자, 어디에서요? in terms of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산림 면적의 점유율에 있어서요. 어디 안에서? 총토지 면적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자, 도표 문제 어떻게 나온다? 비교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죠? 비교급과 최상급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그래서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것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표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세부 내용 파악 중에 한 유형이 되겠고요. 도표 문제 이제 세 번째니까 어느 정도 유형별 문제풀이가 정리가 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번에도 단계 밟아가면서 진행해 볼 테니까요.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진행하시면서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25번 도표 문제죠. 세부 내용 파악의 유형 중에 하나인 도표입니다. 자, 이거 세 번째 우리가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이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도표가 나와져 있고, 그리고 나서 쭉 문장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문에서요. 자, 그 지문에서 맨 앞부분은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여기서는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1번 전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1번부터는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로 넘어가서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줘야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죠. 뒤에서부터 일치 여부를 파악해 주는 겁니다. 5번,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우리가 진행하시면서 도표랑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대개는 3번 이후에서 정답이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간혹 가다가 2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풀이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5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mong all the age groups, only the 18 to 29 group showed a decrease in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reported using social media from 2015 to 2021.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네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모든 연령 집단 중에서 18세에서 29세 집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이 감소를 보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2015년엔 90%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84%가 지금 2021년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것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맞았잖아요. 일치하네? 답입니까? 아니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다? 일치하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더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디에서만이라 했어요? only 써져 있잖아요. only. 그러니까 18세, 29세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증가였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맞았죠. 일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봅시다. In 2021, except for the 65 and older group, more than 4/5 of people in each age group reported using social media.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요? 이쪽에 요 그래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65세 이상 집단을 제외한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5분의 4가 넘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5분의 4라고 하는 거 어떤 겁니까? 8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84, 81, 73입니다. 73. 자, 이거 5분의 4 안 되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일치하지 않는 것, 틀렸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실제 시험에선 여기서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더 나아가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said they use social media in the 50 to 64 group in 2021 was 22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at in 2015. 자, 어디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50에서 64세 집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집단이요, 2015년에 그것보다 2021년의 퍼센트가 22% 더 높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실제로 높은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51%와 73%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퍼센트의 차이? 22%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치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In 2015,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reported using social media in the 30 to 49 group was more than twice that in the 65 and older group 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 자, 2015년인데 어디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30에서 49세와 그 다음에 65세 이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77과 35에 대한 얘기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30세에서 49세의 집단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2배 더 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35에서 2배 하면 몇입니까? 70이죠. 70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77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일치하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도 답이 아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1번입니다. In each of the given years, the 18 to 29 group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who said they use social media.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각각의 해에서 18세에서 29세 집단이에요. 여기죠. 여기가 어떻게 했대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말한 사람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2015년과 2021년 다 높았다는 거죠. 자, 보시면 2015년 90입니다. 나머지는 77, 51, 35니 가장 높았고요. 2021년도 84였죠. 81, 73, 45니까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일치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시험에서 어떻게 하셔라? 아까 4번이 정답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멈추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단계는 제가 단계를 나눠놓긴 했지만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이었다? 4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2021년에 65세 이상 집단을 제외한 각 연령 집단에서 5분의 4가 넘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 보고했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것이 틀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유형별 문제풀이 잘 정리하셨죠? 자, 이제는 넘어가서 지문 분석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별 문제풀이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요.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으면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독해력을 향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는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지문 분석과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하시면서 독해력을 향상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과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분석하면서 해석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The graph above shows the percentage of people in different age groups who reported using social media in the United States in 2015 and 2021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자, the graph라 되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above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show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percentage of people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조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of people이 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different age groups 부사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후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다 여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어디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까? 자, 여기가 여기 있는 people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좀 봅시다. 후가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여진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reported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고요. using social media라 되어져 있는 게 목조가 되겠습니다. 여긴 뭐예요? 동명사, 명사, 구입니다. 자, 안에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using이 동사적 특성 취해 줄 거고요. social media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조어입니다. in부터 시작해서 states까지 또 in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다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뭐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데요? in different age group입니다. 다른 연령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요? 바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언제요? 2015년과 2021년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In each of the given years, the 18 to 29 group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who said they use social media. 자, in부터 시작해서 years까지 잡아주실 수 있겠고요. 자, the 18 to 29 그룹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 had가 동사가 되겠죠. The highest percentag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고요. of people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h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who는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여져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said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he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명사절이죠. 생략된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뭐가 생략돼 있다? 저 they 앞에 대시 생략되어져 있구나. 접속사 대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they가 주어가 되겠고요. used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social media가 목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given years라 되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해가 되겠네요. 주어진 해인데 이치니까 각각의 주어진 해에서요. 끊어갈게요. 18세에서 29세의 집단이요. 가장 높은 퍼센티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요? Who said, 말한 사람들이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In 2015,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reported using social media in the 30 to 49 group was more than twice that in the 65 and older group.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in부터 2015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he percentage라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주어입니다. of people이 얘를 수식해 줄 거고요. 자, who부터 시작해서 그룹까지가 여기 있는 people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more than twic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more than이라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that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지금 비교 대상입니다. 누구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나와져 있었던 요 the percentage랑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요 that이 두 개가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n부터 뒤에 전체가 요 that을 설명해 주는 형태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좀 볼게요. who가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reported가 동사가 되겠죠. 자, using social media 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n부터 그룹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안에 using이 동명사였죠.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는 그거에 관련된 목적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에요. 끊어갈게요. 사람들의 퍼센티지죠. 어떤 사람들? Who reported, 보고한 사람들입니다. 자, 뭐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using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요. 어디에서요? 30세에서 49세 집단에서요. 이러한 퍼센티지가요. more than twice, 2배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의 집단의 그것, 바로 퍼센티지죠. 퍼센티지와 비교했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said they use social media in the 52-64 group in 2021 was 22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at in 2015.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e percentag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of people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식되죠. 자, who부터 시작해서 여기 was 앞에까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people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22 percentage points라 되어져 있는 부분 어디까지? higher까지 이렇게 보호가 되겠고요. 자, 비교 대상이죠. than that in 201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좀 봅시다. who가 접속사이자 주격을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said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걸려있는 게 the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모두 다 이렇게 목적으로 걸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사절인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다? 명사절이니까 이번에도 that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that? 접속사 that이에요. they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us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social media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in부터 그룹까지, in부터 2021까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 요 that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와 비교되고 있는 거다? 여기 the percentage라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랑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랑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부터 2015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비율? 말한 사람들의 비율이 되겠죠. 뭐라고 말한 거예요? They use social media. 그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라고요. 어디에서요? 50세에서 64세 집단에서요. 언제요? 2021년에요. 그 비율이
22%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2015년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2015년에 사람의 비율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In 2021, except for the 65 and older group, more than 4/5 of people in each age group reported using social media.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n 2021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except부터 시작해서 그룹까지 또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ore than 4/5 of people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of부터 people이 얘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in each age group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죠. reported 여기가 동사입니다. using social media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동명사 부분이 되겠네요. 자, 동명사니까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죠. 동사적 특성 취해주면서 소셜 미디어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입니다. 2021년에요. 65세 이상 집단을 제외하고요. 5분의 4가 넘는 사람들이요. 어디에서요? in each age group 각 연령 집단에서요. reported 보고했죠. 뭐라고 보고했어요? using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라고요.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Among all the age groups, only the 18 to 29 group showed a decrease in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reported using social media from 2015 to 2021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among부터 시작해서 groups까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only부터 시작해서 group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showed가 동사가 되겠죠. decrease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입니다. 자, in부터 시작해서 people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people이 앞에 있는 percentage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뒷부분에 wh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people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봅시다. who가 접속사이자 주격이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report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using social media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되겠죠. 동명사구입니다. from A to B입니다. A부터 B까지가 되겠죠. 자, 안에 보시면 using이 동사적 특성, 소셜 미디어가 거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모든 연령 집단 중에서요. 끊어갈게요. 오직 18세에서 29세 집단만이요. 감소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뭐에서요? 사람들의 비율에서요. 어떤 사람들이죠? Who reported, 보고한 사람들이죠. 뭐 했다고? Using social media. 바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요. 그래서 2015년과 2021년이 비교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 해석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수능 문제들이 각각의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에 맞는 문제풀이 방법을 확인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그 부분, 특히나 도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니까요, 오늘 완성하셔야 됩니다. 도표 이제 다시 보지 않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유형별 문제풀이 확실하게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도표 유형이 되겠죠. 도표 유형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도표가 있고요. 그 도표를 설명해주는 지문과 함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일치하지 않는 설명을 선택해주는 것이 도표 유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뒤에 단계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뒤에서부터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 벌써 도표 네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어가 주시면 조금 더 편하시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서 지문에, 즉 선택지가 되겠죠. 선택지에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시면서 적용하시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방식으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시면 In 2022, the global investment in clean energy was more than double that of fossil fuels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지금 2022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클린 에너지와 그 다음에 fossil fuels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 두 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2022년에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이 화석 연료보다 2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클린 에너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자, 물론 청정 에너지가 좀 더 높은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ore than double이잖아요. 2배 이상 돼야 되는데 800이 이미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2배를 넘으면 당연히 1600이 넘어버려야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실 실제
시험이었으면 여기서 끝난 거죠. 정답 5번이었던 거고요. 더 이상 더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시간도 절약하고 오답률도 떨어뜨려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린 공부하고 있으니까 뒤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가볼게요. In 2021, investment in clean energy exceeded $1,200 billion, while investment in fossil fuels did no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이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이 1조 2천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조 2천억 달러 넘어서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석연료는 그렇지 않았다. 즉 무슨 얘기야? 1조 2천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 지금 보시면 800 살짝 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치하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이 아닙니다. 자, 넘어갑시다. 3번입니다. Investment in fossil fuels was highest in 2018 and lowest in 2020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거에 대한 얘기, fossil fuels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2018년이라 되어져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이 실제로도 다른 애들랑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가장 낮았던 해는 2020년인 거 실제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치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The investment gap between clean energy and fossil fuels in 2020 was larger than that in 2019 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예요. 여기에 차이 간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정확한 수치 확인 안 해도 어디가 더 큽니까? 2020년이 더 크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것도 일치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Since 2018, global energy investment in clean energy continued to rise, reaching its highest level in 2022라고 되어져 있죠. 자, 보시면 지금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클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했다라는 거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도표에서도 일치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았던 게 그래서 2022년도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일치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가 되겠죠. 자, 우리 좀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정답이 나왔어요? 5번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액이 화석연료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2배를 넘지 않았던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별 문제풀이 우리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독해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문 분석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above graph shows global energy investment in clean energy and in fossil fuels between 2018 and 2022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the above graph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show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lobal energy investment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가 모두 다 목적어로 걸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clean energy and in fossil fuels라 되어져 있는 부분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betwee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도 다 부사로 처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 없었네요. 바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래프는요. 전 세계 에너지 투자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끊어갈게요. 자, 뭐에 있어서요? In clean energy and in fossil fuels. 여기 병렬 구조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청정 에너지와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끊어갈게요. 자, 언제요? 2018년과 2022년 사이에요. Between A and B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2018, global energy investment in clean energy continued to rise, reaching its highest level in 2022.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since 201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global energy investmen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n clean energy라 되어져 있는 게 여기 앞에 있는 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continu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to rise가 목적으로 걸려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reachi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생략된 거 찾아줘야겠죠? 여기는 그래서 정도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앞에 있는 글로벌 에너지 인베스트먼트라 되어져 있는 부분을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냥 is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져 있는 reach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its highest level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in부터 2022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항상 기억하셔야겠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쉼표 나오고 주절 나오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걸 생략해 주는 거예요? 접속사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주어가 뒤에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동사는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ing 형태, 현재 분사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나와져 있을 때는 우리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생략됐던 것들을 찾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it을 찾아준 거죠. 접속사 찾을 때는 어차피 해석해야 되니까 굳이 영어로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한글 뜻으로 그냥 찾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래로요. 끊어갈게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액이요. 계속해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래서 그것이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끊어갈게요. 언제요? 2022년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investment gap between clean energy and fossil fuels in 2020 was larger than that in 2019. 자, the investment gap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between A and B 구조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갭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in 2020 부사 처리해 줍시다. 자, was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larger 비교급 나왔네요. 보호입니다. than that in 2019 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전체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tha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당연히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앞에 있었던 주어를 가리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in 2019은 그 that이 2020년과 이번에는 2019년이라는 사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봐야겠죠. 청정 에너지와 화석 연료 사이 투자액 격차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요? 2020년에 was larger, 더 컸다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2019년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019년에 그건 뭡니까? 2019년에 청정 에너지와 화석 연료 사이의 투자액 격차가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Investment in fossil fuels was highest in 2018 and lowest in 2020. Investment, 여기가 주어입니다. In fossil fuel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highes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어가 되겠고요. In 2018,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예요. lowes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In 2020,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요.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2018년에요. 자, 그리고 가장 낮았다고 하죠? 언제요? 2020년에요. 자,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In 2021, investment in clean energy exceeded $1,200 billion while investment in fossil fuels did no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n 2021,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nvestment, 여기가 주어입니다. in clean energy,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exceed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요 뒤에 나와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while 접속사입니다. investmen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n fossil fuels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d not이 동사가 되는데 여기 대동사입니다. 자, 누굴 대신하겠어요? 앞에 있었던 exceeded를 갖고 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았다, 초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에요. 끊어갈게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이 1조 2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자, 반면에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는 did not,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In 2022, the global investment in clean energy was more than double that of fossil fuel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n 2022, 부사 처리합시다. The global investment,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in clean energy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more than double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고요. 자, 비교 대상 나와야겠죠. than으로 나와져 있으니까 that of fossil fuel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누구랑 비교가 되겠다? 앞에 나와져 있는 여기 주어 부분과 비교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정확하게 해석해 봅시다. 2022년에요. 끊어갈게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액이 2배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화석연료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화석연료의 그것 뭡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죠. 우리 처음 만난 수능 영어 스타트의 첫 번째 유형. 어떤 거였습니까? 세부 내용 파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도표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표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했죠? 그 부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풀어가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문 분석과 해석도 진행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들 잘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 부분 다시 복습 확실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유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